저희 세대는 김광석이라는 가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31살, 1964년 1월생인데 1996년 1월 6일 생일을 16일 앞두고 떠났죠. 생각하는 건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순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이 오늘 또 정옥래 가수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운 사람들이 누구나 있죠. 이 가사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이었죠. 그 사랑했던 날들,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했던 날들이 왜 이제 악몽이 돼버릴까요? 참 안타깝죠. 오늘 이제 제가 들려드릴 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움이라는 시예요. 생뼈 반란에 진물 한 방울로 짜낸다. 생뼈 반란에 진물 한 방울로 짜낸다 라고 하는 시예요. 제 시는 대부분 한 줄 시입니다. 이런 그리움들이 있죠. 내 몸과 뼈를 짜서 이 사람 몸이 이제 상당히 많은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 몸을 짜냈는데 딱 한 방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노랫말처럼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죠. 여러분도 이제 그리운 사람 한 사람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세요? 누가 그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우세요? 저는 아버님이 이제 빨리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제가 아버님을 특별하게 많이 사랑하거나 이게 그런 사람은 아닌데 돌아가시고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약 25년, 26년 됐는데 그 세월 동안 딱 3번 제 꿈을 찾아오셨어요. 참 아버지 매정하시죠. 빨리 가셨으면서 때때로 얼굴을 보여주시지 이렇게 딱 3번 오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꿈에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죠.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를 이별하셨어요? 사랑하는 이성, 사랑하는 짝꿍이었을 수도 있겠죠. 또 친구와 이별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들일 수도 있겠죠. 많은 이별들을 우리는 하고 삽니다. 항상 이별을 하고 살죠. 이별 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이제
나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 4살 때였어요. 아마 처음 느끼는 어떤 이런 그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 낮잠을 이제 곤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주변에는 어머니가 계셨죠.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안 보여요. 강아지라도 한 마리 키우면 강아지가 반갑게 맞아줄 텐데 이 햇볕은 따사로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이제 콧물이 눈물이 이제 이렇게 범벅이 돼서 울면서 대문 밖으로 뛰어 나갔죠. 어디선가 이제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오셨어요. 저는 어머니 품으로 하고 들었죠. 근데 그때 그 냄새를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냄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마음처럼 이제 어머니를 사랑하면 참 좋을 텐데 늘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재라고 그러죠. 존재하던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죠. 이제 그리우면 보면 될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처럼 보면 될 일이지만 저희 아버님처럼 보고 싶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셨어요. 이별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찾아가면 안 되죠.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추억으로 남겨놔야 되잖아요. 추억으로 저물었다고 해서 그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두부를 자르면 딱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실타래처럼 이야기했는데 사랑의 감정도 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어떤 그 정신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가슴통이라고 그러죠. 심장통을 느끼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면 이 명치 끝에서부터 이 고통이 시작됩니다. 가슴을 에돌아와서 위벽을 핥히고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감정선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슬픔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괴로움과 분노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죠. 사실 화낼 일도 아닌데 그립다가 화가 나고 웃다가 울다가 이런 감정의 기복들이 이렇게 요동치죠. 이 감정의 기복들이 요동치는 나의 모습이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습관인 것 같아요. 길들여지는 것은 괴로움이자 축복인 것 같아요. 여우가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길들여 줘라고. 여우의 길들여짐은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돼서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을까요? 지속된다면 그렇겠죠. 근데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괴로움이 되는 거죠.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악몽이 돼버리기도 하죠. 이 떠난 사람을 이렇게 기억이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이 이제 또 괴롭지만 더 괴로운 것은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모르게 그 거리를 가게 되고 그 맛집을 찾게 되면서 허탈하게 웃음 짓는 경우들이 있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과 공간과 많은 이야기들을 아침 일찍 전화했던 것들, 자기 전에
또 이제 전화했던 것들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많은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따로 남이 아니었던 사람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 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내 손끝과 내 피부와 내 감정에도 그 사람은 오롯이 남아있죠. 그랬을 때 나는 참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죠. 이렇게 그 기억이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몸의 일이 될 때 사랑은 애증이 되는 것 같아요. 김지혜라는 가수였던 거예요. 1985년에 나온 그 애증의 강, 사랑과 미움이 머물 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애증은 사랑과 미움이 함께 교차되는 감정, 함께 공존한 감정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실 그 마음이 아픈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몸이 장난을 치는 거다 이야기했는데, 그 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기억이 장난을 치는 것이다. 내가 기억이 습관화된 기억들이 나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고통을 느끼는 감정들은 그런 것 같아요. 상처받은 마음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미리 방어하고 움츠려지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과 닮은 점을 발견하려고 하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닮은 점을 발견하려고 하고 뭔가 헤어질 이유를 찾는 거죠. 내가 또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들, 공포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걸까요? 그들일까요? 상처에 대한,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에 대한 투병은 오롯이 내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내 상처가 났을 때 물론 부모님이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겠지만 같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같이 상처가 나고 같이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오롯이 내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사람과 이별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 안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내 안에서만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통증을 그 사람이 느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이 나를 미리 아프게 하는 겁니다. 미리 아프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 해볼 수 없었던 상황과 그 사랑 앞에서 힘들었던 상처가 내 속에서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좁은 동굴이 있어요. 그 안에 뱀 한 마리가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긴 겨울 동안 거기에서 버텨내야 됩니다. 내가 버텨내지 못하고 밖에 나오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견디고 있는 겁니다. 긴 겨울을. 그리움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죠. 떠난 사람도 가끔 그 기억을 더듬어 보겠지만 제가 아나요? 그것은 이젠 나와는 전혀 다른 그의 세상의 일이고 나는 나의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일란성 쌍생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와 가장 가까이 고통을 느끼는 부모님도 나와 한 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움이 사무치면 생사를 발라내 진액 한 방울을 짜내는 고통이 되죠. 사무치는 그리움이란 끊임없이 내 기억에 생채기를 남깁니다. 그리워하는 건 괜찮습니다. 사무치도록 그리워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아프게 하는 일을 그만둘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누가 괴롭혀 왔습니까? 떠난 그 사람입니까?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리움을 생각합니다.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좁은 동굴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나의 모습,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4월입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복사꽃 만발하고 꽃잎이 벚꽃이 하늘에 날립니다. 이제는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미리 또아리를 틀었던 것들 풀어 헤치고 이제는 맑은 공기, 따뜻한 훈풍 속으로 우리가 거침없이 내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새벽 4시에 듣는 방송, 오늘은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옥래 가수의 목소리로 나머지 음악 듣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 행복한 아침 맞으시기 바랍니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디로